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창업 관련 전문인 삼도회계법인의 최윤정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창업 관련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공동 창업으로 할 때 어떻게 세금을 조금 절약할 수 있을까? 네. 그거죠? 네. 네, 그러면 먼저 웹툰을 통해서 오늘 주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 때부터 몰려다닌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창업까지 너하고 같이 하게 될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앞으로 지금처럼 사이좋게 열심히 잘해보자. 아 참, 그런데 우리 동업계약서는 쓰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에이, 우리가 함께한 우정의 시간이 얼만데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천천히 쓰자. 그러지 뭐.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텐데 나를 대표로 하자는 의견은 변함없는 거야? 응. 내가 지금 운영 중인 개인 사업을 계속 간이과세에 적용받으려면 또 다른 사업으로 추가 매출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겠네. 그래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서로 더 책임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내 이름 대신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등록할까? 네, 최윤정 회계사님 보니까 이제 창업을 공동으로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동업계약서를 쓰는 게 좋은가요? 쓰는 게 지금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동업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웹툰의 사례처럼 동업자 상당수가 지분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경우 돈독한 관계를 해치실 경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창업 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 초기 지분관계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미리 동업계약서 조항들을 자세히 살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업계약서에는 반드시 손익분배 비율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 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이 해당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각 거주자에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각 거주자가 부담하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업계약서를 쓰는 게 좋은데 웹툰에 지금 잠깐 봤지만 공동 창업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관상 이 단독 명의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죠? 네, 투자도 같이 했고 수익금도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분배를 하기로 약정을 했지만 세금을 의무 회피를 하거나 또 겸업금지 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서 예. 한 명을 단독으로 사업자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예.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가 존재함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요. 예. 공동사업자 등록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 이때 공동사업자란 실제 경영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예. 출자만을 한 출자 공동사업자도 포함이 되니 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가산세를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보다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그 세금이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공동 명의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갑과 을이 50%씩 동일하게 지분을 투자를 하였고 네. 1년간 벌어들인 순소득 금액은 1억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 갑과 을은 각각의 5천만 원의 소득 금액을 분배를 받게 되고요. 이에 대한 세금은 678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총 소득세는 1,356만 원이 됩니다. 예. 하지만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은 1억 원 전체로 책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득세는 2,0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654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예. 세금 차이가 꽤 되는데 표를 보니까 이게 누진세율 때문에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이 사업할 경우 이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가족을 공동 명의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네.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꾸미는 경우에는요. 예. 세법상에서는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구성하면 소득금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지 않고 특수관계자 등 지분 비율이 가장 큰 자의 소득으로 해서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을 직접 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돈만 되는 자본만 되는 아까 말씀하신 출자 공동사업자 그런 것과 직접 사업활동을 같이 하는 공동사업자와 세법상의 차이는 없나요? 네, 차이가 있는데요. 업무 집행을 함께하는 공동사업자와 달리 출자 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금액은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세법상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출자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세율 25%를 적용해서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일반적인 배당소득 금액은 네. 세금을 원천징수 된 것으로 세금의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예. 이렇게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요. 실질이 사업소득과 유사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제외하지 마시고 꼭 포함하셔서 함께 예.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이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해서도요. 단독 명의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 아니라 꼭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웹툰에서 대학 동창, 이른바 친구끼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 본인 대신에 배우자나 이런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공동사업자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 없을까요? 물론 문제가 됩니다. 됩니까? 네, 요즘 평생 직장 없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을 병행하시고자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름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과 관련된 많은 세금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예. 세법상 원칙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의무자는요.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을 명시되어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이득은 실질 사업자가 얻어가겠지만 예. 만약 이 실질 사업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게 되면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각종 가산세 등에 대한 고지서가 통보가 되고요. 예. 이때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한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100분의 1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이름, 명의 이게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다. 만약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개인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이 간이과세라는 좀 싸고 편리한 세금, 낮은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이과세 유지될 수 있습니까? 네,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자를 별개의 납세 의무자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개인이 단독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더해서 공동사업장을 갖게 되는 경우라도 네. 기존의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도로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기존의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을 갖게 되시는 경우도 단독사업장과 동일하게 별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갑이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일과의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때 병과 함께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규 공동사업장은 새로운 구성원인 갑과 병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별개의 사업자로 판단을 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해서 기존에 받고 있는 간이과세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사업자들 보통 개인과 달리 기장 의무,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절세 세금 전략에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기장이란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근거로 해서 거래 내역을 장부에 일일이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 이유는요. 첫 번째, 기장을 잘 해두시면 적자 사실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될 때가 되면 납세자분들 입장에서 사업하다가 계속 손해만 봤는데 네. 세금이 무슨 말이냐 네.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이때 적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이 그 근거가 바로 기장된 자료들, 장부에 기록하는 거. 네. 그 자료들이고요. 네. 또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인정된 적자분들은 네. 다음 소득에 대해서도 차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2021년도에 결손금 3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예. 2022년도에는 영업을 잘해서 이익이 3천만 원이 남았을 경우에 네. 이전에 적자된 부분을 기장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면 이것을 차감해서 결국은 소득 금액이 제로가 되겠고요. 이득이 발생한 2022년에도 낼 수 있는 세금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이렇듯 결손금이 발생을 하면요, 향후 1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차감을 해서 절세를 하실 수가 있으니 기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손금이 발생하면 향후 15년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차감해서 절세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기장을 해야 되겠네요. 기장을 잘 해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혜택이 있는데 공동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로 협의가 돼서 가능만 하다면 공동사업으로 등록을 하시는 것보다 한 명을 사업자로 두고 한 명을 근로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세금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 이유는요. 예. 소득을 2명으로 분산시킴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절세 효과가 가장 크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 창업인데 한 명은 대표라고 한 명은 직원으로 한다. 그러면 한 명은 근로소득이니까 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요?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갑은 1억 원의 소득 금액 중에 을에게 5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을은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차감되는 금액이 근로소득 공제 그렇죠. 금액이고요. 을과 같이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은 1,225만 원이 적용이 돼서 네. 을의 최종적인 소득 금액은 3,775만 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는 약 458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총 1,136만 원의 수준으로 공동명의의 경우인 소득세 1,356만 원보다도 약 2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세금만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을 대표자로 두고 한 명을 근로자로 두는 경우가 가장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네. 사대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네. 또 급여에 대해서 지급을 하실 때 가끔세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명을 대표자라고 직원으로 하고 기장도 열심히 해서 조금 세금을 절약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4대 보험 의무가 있잖아요. 이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요. 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사회보험의 부담을 느끼시는 네.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사업자인데요. 그 근로자가 그리고 또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 따라서 두루누리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이러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공동사업의 경우에 중간 말씀하신 절세 방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동업계약서는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가까운 사이더라고 하더라도 손익분배 비율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신 후에 미리 작성을 하셔서 안전하게 공동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공동사업의 경우라면 사실과 동일하게 공동명의 등록 또는 근로자 고용 등록을 하시고요. 또 근로소득 혜택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사이좋은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타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다른 경우에는 간이과세나 또 기장의 의무들은 별도로 적용을 받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하셔서 가산세 위험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 창업 관련 절세 방안 들었습니다. 삼도 회계법인의 최윤정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